남자들이 빠져들고 안달나는 여자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안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싶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애틋함이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사랑해주는 만큼 그도 더 날 사랑하겠지. 라는 착각 속에서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사랑 앞에서 더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진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관계의 흐름을 놓치고 괜한 오해와 거리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잔잔한 그리움이 번져가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 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남자가 안달나는 여자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 처음 들으면 참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한다면서 떠날 준비라니요. 그런데 이 말은 사랑을 가볍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한 사람에게 전부 줘버리면 그때부터 사랑은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집착하기 시작하면 잘못을 봐도 눈을 감게 되고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원래 저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야. 내가 이해해야지. 이 말들이 쌓일수록 자존감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건강한 관계는 붙잡고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란히 걷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는 이 사람 없이도 충분히 독립적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있으면 연애를 하면서도 사랑받기 위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서 있게 됩니다. 연인 간의 감정이 커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고 더 진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를 타인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존중 없이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한 사람이 버티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더 힘들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에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 삶 위에 얹히는 것이지 내 삶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단단할수록 사랑은 더 편안해집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은 실제로 떠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나 자신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오래 사랑받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만큼에서 1%만 더 해주세요. 먼저 너무 많이 베푸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화장품이 정말 좋다고 누가 적극적으로 광고합니다.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네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돈 주고 사서 계속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너무 강하게 권유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반대로 누군가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을 바꿨는데 주름이 많이 옅어졌어요. 그냥 이 정도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라고 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화장품이길래 나도 한번 써볼까? 스스로 찾아서 구입하고 싶어집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당신이 편할 때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과도한 배려를 합니다. 처음엔 남자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해심이 많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립니다. 아, 이 여자는 내가 언제 연락해도 괜찮구나. 그럼 급할 때만 연락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려가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연락이 늦었을 때 바쁘실 테니 편할 때 연락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괜찮습니다. 정도로 냉랭하고 짧게 답장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느낍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건가? 그러면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여자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쉬움이 많은 쪽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남자한테 이렇게 해주면 남자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먼저 해주는 것, 이게 실수입니다. 남자가 먼저 해주면 그럼 나도 보답으로 남자에게 고마움을 전해주는 것,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이건 연락에도 적용되고, 표현에도 적용되고, 스킨십에도 적용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해주면 그게 관계의 기본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항상 먼저 연락하면 남자는 여자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면 남자는 여자가 먼저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먼저 이해해주면 남자는 여자가 먼저 이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남자를 위해 많은 걸 해줍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바로 이 원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먼저 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하는 걸 먼저 보십시오. 그 정도에서 페이스를 맞춰서 해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면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세요. 이게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남자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자한테 밥이든 뭐든 절대 먼저 사지 마십시오. TV 보면 이런 장면 나옵니다. 남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여자가 몰래 계산해 둡니다. 그러면 남자가 감동하고 이 여자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런 건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 정말 많습니다. 나중엔 당연하게 계산대 앞에서 뒷짐 지고 서 있습니다.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먼저 했으니까 그게 기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남자가 나에게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자가, 아, 내가 노력했더니 이 여자도 나한테 보답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자는 더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다 해주면 남자는 노력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이 여자는 내가 뭘 하든 다 해주니까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러니 너무 먼저 주지 마십시오. 남자에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 주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에서 1%만 더 해주는 것입니다. 딱 그 정도만 해주십시오. 그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남자가 더 원하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명희 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먼저 긴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먼저 다 표현해 버립니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정도로만 답장합니다. 왜냐하면 명희 씨가 이미 다 표현했으니까요. 남자는 그냥 동의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짧게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요. 이렇게만 보냅니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런 것도 좋았고, 다음에 또 보고 싶습니다. 남자가 먼저 더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짧게만 했으니까 남자가 채워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항상 먼저 다 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이 노력하게 됩니다. 붙잡는 순간 그는 더 멀어집니다. 남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 이건 남자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배려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왜 저 사람은 힘들 때 혼자 있으려고만 할까가? 사랑하면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방식은 분명히 갈립니다. 여성은 보통 말을 하면서 감정을 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대화하면서 풀려고 합니다. 반대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고립된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말을 줄이고 사람을 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걸 흔히 동굴에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이 동굴은 여자를 피해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 숨는 곳도 아닙니다. 그저 남자가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여자가 불안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혹시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커질수록 여자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집니다. 더 연락하고, 더 묻고, 더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남자가 동굴에 들어간 시기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말로 꺼내도, 설명하려 해도, 다짐을 받아내려 해도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왜 그래? 말을 해야 알지. 이런 말들은 남자를 더 깊은 동굴 안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남자는 이 시기에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를 압박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압박이 느껴지는 순간 사랑보다 자유를 선택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연락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기다림도 아닙니다.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진짜 기다림이란 남자를 내버려 두는 동시에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여자는 여자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루를 채우는 겁니다. 이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남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매달리지 않네.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남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자유롭다고 느낄 때보다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낄 때 스스로 동굴에서 나옵니다. 누가 끌어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나옵니다. 동굴에 머무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크면 길어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짧아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을 여자가 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남자는 더 침묵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담배 피러 나가는 남편을 잡지 말고 그냥 두세요. 담배를 피면서 마음을 추스린 남편은 다시 돌아와 사과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을 나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여자는 남자의 마음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사랑 앞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붙잡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숨 쉴 공간이 있을 때 오래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남자의 동굴을 이해한다는 건 그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칭찬에 반응하고 침묵에 배웁니다. 칭찬과 침묵,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써도 남자의 태도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인정에 굶주린 존재입니다. 여자가 공감에 위로받는 존재라면 남자는 인정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 인정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는 방법이 바로 남들에게 못 들어본 칭찬입니다. 남자가 흔히 들어본 칭찬은 의례 듣는 인사쯤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영혼 없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느낀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왔을 때 고마워. 한마디로 끝내는 것과 이거 고르느라 신경 썼겠네요. 이런 거 기억해 주는 거. 진짜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남자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듭니다. 작은 선물, 사소한 배려, 말없이 챙긴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넘기지 마세요. 남자의 노력에 대한 칭찬에는 인색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너무 칭찬하면 기고만장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삐침도 아니고 냉전도 아닙니다. 소리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걸 말 대신 태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행동에는 즉각적인 반응과 칭찬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반응을 줄이는 것. 남자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이 패턴을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네.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네. 여기서 중요한 건 칭찬과 침묵을 감정적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화를 내며 침묵하면 그건 벌이 되고 관계는 긴장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차분한 침묵은 다릅니다. 그건 상대에게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아, 내가 뭔가 놓쳤구나. 이때 남자는 여자의 반응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같은 반응을 하면 남자는 기준을 잘 모릅니다. 작은 노력에는 가벼운 고마움이면 충분합니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행동, 시간과 마음을 들여 준비한 선물, 나를 깊이 생각한 배려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크게 반응해 주세요. 이런 건 진짜 감동이에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이건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받은 남자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행동을 키우고 침묵은 행동을 걸러냅니다. 말로 잔소리하고 기대치를 설명하고 왜 이게 문제인지 설득하는 대신 반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보다 여자의 반응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반응과 침묵은 말보다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남자는 점점 더 여러분에 어울리는 남자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여자가 남자에게 가장 오래 남습니다. 사과를 요구할수록 남자는 멀어집니다. 남자가 잘못한 순간은 관계를 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더 굳건히 만들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여자는 이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의 경중을 구분하는 눈입니다. 모든 실수를 같은 크기의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핸드폰이 꺼져서 연락이 안 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에 늦은 경우, 일이 너무 바빠 연락을 제대로 못한 경우, 이건 대부분 노력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마다 화를 내고 서운함을 쌓고 문제를 크게 만들면 관계는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그러니 사소한 실수는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은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사소한 일에 관계를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자에게 미안해라는 말은 내 마음을 신경 쓰고 있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크게 잘못했다. 너에게 굴복해야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과를 강요할수록 남자는 마음을 닫고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남자의 방어 기제는 올라가고 관계는 싸움만 남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비난은 그 욕구를 정면으로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선을 넘은 잘못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슬아슬한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선을 넘었을 때는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웃음기를 싹 빼셔야 합니다. 평소에 웬만한 일은 넘기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진지함은 상대에게 몇 배로 크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감정을 쏟아붓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남자는 이성적인 대화에 훨씬 더 잘 납득합니다. 대화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의 주어를 너가 아니라 나로 돌리는 겁니다. 너가 잘못했어. 대신 그 상황에서 내가 많이 속상했어. 왜 너는 그런 말을 해? 대신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별 뜻 없이 한 행동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체감합니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남자가 소심하게 나올 때는 오히려 대범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세요. 사람은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에 끌리기 마련이에요. 상대가 할 수 없는 걸 여러분이 해내는 거예요. 상대가 감정적일 때 여러분이 차분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여러분한테 더 큰 호감을 느끼고 끌리게 됩니다. 와, 이 여자는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 마련이에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잖아요. 하루 지나면 더 괜찮아지고요. 그때 얘기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성보다 감성이 앞섭니다. 그래서 짜증 섞인 불필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항상 그래. 이런 말들이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니 감정이 정돈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남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서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도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그날 바로 결판을 낼 필요 없습니다. 며칠 있다가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 표정, 말투에 따라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조언이 될 수도 있어요. 속상한 감정이 들더라도 상대를 용인하고 믿는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그러면 남자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엔 고쳐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짜증내고 비난하면 남자는 방어적이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요. 내 화를 다 풀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러분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어떨까요? 남자는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더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걸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여자가 뭔가 말하면 남자는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평소에 차분한 여자가 진지하게 뭔가 말하면 남자는 이건 정말 중요한가 보다 하고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여러분과의 약속보다 우선시하면 정말 서운하죠. 너는 친구들이 나보다 중요해. 나는 너에게 뭐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부담스럽고 숨막힙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약속도 소중하잖아요. 다음엔 우리 약속을 먼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엔 더 신경 써야겠다. 똑같은 상황인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일단 심호흡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남자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여자를 존경합니다. 그런 여자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를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